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중국의 경제 수도 상하이가 17일로 봉쇄 20일째를 맞은 가운데 이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2만 명대를 유지하면서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벌써 3주를 넘어서서 이제 4주 차로 접어들게 되겠는데요. 이 상하이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면서 이 중국 당국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거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 당국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5일 미국 시간입니다. 이 15일자에서 중국에서 가장 크고 부유한 도시인 상하이 전역에서 이 코로나 제로 정책에 의한 이 전면 봉쇄 정치가 길어지자 불만이 커지고 있고 2,500만 상하이 시민들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러면서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한 시민은 이미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를 거두어들였다. 그러면서 위기가 닥치게 되면 정부의 실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어서 현재 정부에서 배급해주는 식량으로는 4인 가족을 먹이 살릴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일부 식료품들을 온라인을 통해 구매할 수는 있지만 물가가 폭등해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재산들이 고갈될 수도 있다는 위기를 느끼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이런 겁니다. 실제로 이 상하이에서는 지금 금반지 하나를 팔아야지 겨우 식재료를 장만할 수 있다. 이런 한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토마토 2개, 배추 몇 포기, 계란 15개를 구매했더니 1,500위안, 그러니까 한 28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서 대리 구매비 500위안, 또 96,000원은 별도다. 이런 걸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걸로 며칠을 버틸 수 있겠냐. 그러면서 격리보다 힘든 것은 치솟은 물가이고 더 무서운 건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2살 난 아이가 있는 이웃집에서 식자재가 떨어졌다고 한다. 그러면서 누가 좀 도와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상하이는 바가지 요금이 기승을 부리는 데다가 중국 정부 당국은 이런 물가 폭등을 전혀 통제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상식적인 일들이 상하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통행증 발급이 엄격하게 제한되다 보니까 대리 구매를 해줄 수 있는 인원이 한정돼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울며 계단 먹기식으로 통행을 허가받은 대리 구매자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상하이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웨이보, 그러니까 중국판 트위터에서 상하이 시민들은 코로나19보다 도시 봉쇄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더 많이 죽을 것 같다. 제로 코로나 정책이 조정돼야 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실제로 식량난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불만도 극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끼는 저장신진, 그러니까 시 주석의 저장성 근무 시절 인맥을 저장신진이라고 하는데 여기 일원인 리창 상하이 당서기가 주택단지 시찰을 나섰다가 주민들한테 집단 항의를 받는 동영상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 봉쇄된 아파트 정원 바깥에서 주민들이 리 서기한테 식료품 등 물자가 공급되지 않는다라고 소리를 질렀고 그는 아주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2,500만 명의 엄청난 도시인 상하이를 전면 봉쇄했음에도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하이 봉쇄 직전 인구 1,700만의 광둥성 선전시의 경우에 봉쇄 일주일 만에 확산세가 잠재워졌습니다. 그런데 상하이는 전혀 그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하이시의 우한이 질병관리센터 부주임은 지난 14일 방역 브리핑에서 한마디로 이 방역 당국의 역량 한계가 봉쇄를 쉽게 중단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 부주임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현재 상하이에는 핵산 검사 업무량이 매우 많다 그러면서 양성 반응이 나온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정확한 관련 의학정보, 개인정보 수집, 상부 보고 및 심사 이런 추가 업무가 진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감염자 선별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정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봉쇄도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 또 확진자는 또 다른 전염을 가져오면서 환자 수도 늘어나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족 간 전염도 또 다른 확산의 요인이고 더불어서 상하이 대부분 지역이 철저히 봉쇄되어 있지만 구호물자라든지 생활 필수품 등은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한 전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우 부주임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런 설명으로는 현재 상하이시의 신규 감염자 숫자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오미크론의 특성상 감염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상하이에서는 비교적 변동 없이 비슷한 신규 감염자 숫자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이 여론을 의식해서 감염자 숫자를 조절하는 것 아니냐 이런 통계 조작설까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하이시 당국이 집까지 격리시설로 무단 수용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15일 영국 BBC라든지 가디언에 따르면 전날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는 방역복을 입은 경찰들에게 비명을 지르면서 항의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다수 게재됐습니다. 상하이시에서 매일 2만 건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니까 결국 시민들이 살고 있는 일부 주택단지까지 격리시설로 바뀌었고요. 하루아침에 거주자들이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중국이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한 주민은 가디언에 이건 미친 짓이라 그러면서 우리는 상하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상하이 관료들은 최근 몇 주 동안 우리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느냐?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니까 중국 당국은 일단 오는 20일까지 상하이에 전면 봉쇄를 하고 이후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는 전혀 개선 조짐이 보이지 않는데도 중국 당국은 목표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상하이가 추가로 봉쇄를 완화하고 일상 회복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내비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중국의 상황은 이렇게 심각합니다. 상하이뿐만 아니고요. 중국 최북단의 장춘에서 남부 대도시인 광저우까지 중국 인구와 전체 경제 생산량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100대 도시 중에서 87개 도시가 현재 발병으로 인해서 이동과 활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중 상당한 봉쇄까지 이른 도시는 73개에 달합니다. 올해 초에 한 달 동안의 봉쇄에서 벗어났던 인구 1900만 명의 시안도 다시 제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5일부터 불가피한 경우를 제하고는 샤오치,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등의 주거시설에 모이는 일정 구역을 샤오치라고 그러는데 이 샤오치 밖을 나가는 것이 금지가 됐습니다. 노래방과 PC방 같은 오락시설과 헬스장, 극장, 종교시설, 다중이용시설 이런 것들은 다 폐쇄됐고 식당은 배달을 제한 실내 영업을 할 수가 없도록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중국의 주요 도시들이 이동 제한을 하고 있고 심지어 일부 도시들은 전면 봉쇄까지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내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 가지고 고강도 방역 조치를 이어가겠다 이런 입장을 확실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감염자를 제로로 만드는 다이내믹 제로 코로나 일명 동태청령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정책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8일자에서 홀만 젠킨의 칼럼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이 발표하는 통계를 감안하면 봉쇄 정책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3월 1일 이후에 상하이에서 보고된 13만여 명의 감염자 가운데 5천여 명이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는데 사망자는 단 2명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사망자 숫자가 적은데 왜 이토록 심각하지 않은 질병의 봉쇄 정책이 필요할까? 이런 의문점을 제시한 겁니다. 젠킨은 이어서 사실 중국 발표대로라면 대부분의 경우 감기 같은 심지어 독감 같지도 않은 질병으로 인해서 도시 봉쇄를 취함으로 인해 이 중국과 세계 경제가 입게 될 피해 규모는 상당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중국 지도층이 여전히 잠재적인 의료 붕괴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인구 2,500만 명의 도시 상하이에서 백신 접종률이 높은 서구 국가들에게서처럼 오미크론이 빠른 속도로 확산된다 그러면 코로나 환자를 포함한 환자들이 취약한 의료 시스템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사망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코로나 확산이
중국 공산당은 물론 제2의 마오쩌둥이 되고자 하는 시 주석에게 불명예를 안겨줄 공산이 크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중국은 제로 코로나를 벗어나야만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효과가 약해진다는 사실을 더하면 지금이 아니면 언제 이런 질문과 반드시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젠킨의 주장입니다. 젠킨은 그러면서 서방 세계가 배운 교훈이 있다면 오미크론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물론이고 부스터샷을 맞은 사람에게도 전염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이데올로기로 변형시켰기 때문에 분별 있는 결론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감염이 반드시 억제돼야 되고 다른 어떤 것도 패배로 규정한다 그러면 공산당은 스스로 승리할 수 없는 게임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시진핑 주석이 밀어붙이는 제로 코로나 방역 대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와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상하이 제2군사대학 병원인 창정병원의 부원장을 지낸 무샤오이는 최근 웨이보에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일반 환자들의 피해가 오미크론의 피해를 훨씬 초과했다 그러면서 당국이 과학적인 접근할 걸 촉구했습니다. 무샤오이는 특히 중국 질병통제센터 감염병 수석 전문가 우준유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코로나19 대응 전문가팀 수장인 량완넨 칭화대 교수를 향해서 14억 인구를 잘못된 길로 이끌지 말라 그러면서 현재 상하이에서 발생하는 비전염병 환자의 사망에 주목하고 코로나19 감염자의 자택격리를 허용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42년 경력의 충성스러운 공산당원이자 전염병 전문가라 그러면서 최근 상하이에서 봉쇄 속에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죽는 일반 환자들이 늘어나서 매일매일 불안 속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글의 원문은 현재 삭제된 상태이고 위챗에서 원문의 캡처본만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결국 시진핑 주석이 최대의 치적으로 내세우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할 수 없다 보니까 중국 경제는 어쩔 수 없이 침체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노무라 증권 이코노미스트는 16일 보고서를 통해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은 어쩔 수 없이 3월 중순 이후에 급격한 경기 침체를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한 겁니다. 이렇게 중국 경제는 골병이 들고 있습니다. 시진핑 때문에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16일자 코로나 관련 기사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올해는 나쁜 소식이 너무 많다. 이렇게 한탄한 겁니다. 이것이 지금의 중국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